지금까지 800만 부가 팔렸어요. 한국에서 아직은 랩댐 테리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해외에서 랩댐 테리라고 하면 그냥 모두 사람들이 알 만큼 유명해진 상황이고, 불안장애, 빚, 거의 파산 직전, 이혼 위기 이런 거를 생기면서 본인이 통제하고 하지 못하는 것 굉장히 많이 생겼고, 그때 알게 된 게 이게 랩댐 티어리가 없는데 계속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. 원래도 소셜미디어에 이런 이야기 하신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. 그럼 왜 이 멜 로빈스의 이야기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와닿았을까요? 왜 공감이 됐을까요? 피디님, 혹시 랩댐 티어리라는 책 알아요? 그게 뭐예요? 이 랩댐라는 컨셉으로 쓴 책인데 2025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. 출판 11개월 만에 8만 부가 팔렸어요. 이 책은 랩댐, 내버려둬라는 컨셉을 가지고 뉴욕타임즈, 아마존, 오디블 여기 전부 다 1위를 했어요.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죠. 이 단어, 두 자리 단어잖아요. 랩댐라는 단어가 아이디어가 어떻게 됐는지, 그리고 이 책을 쓰신 분은 이 아이디어를 처음 내부는 사람은 아니고 멜 로빈스가 처음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거를 그냥 본인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.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지? 그래서 이거 다 알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티어리가 뭔지부터, 그리고 어떻게 시작한지부터 알아야 되는데, 랩댐 티어리의 핵심 파트는 두 개예요. 첫 번째는 랩댐, 그러니까 내버려둬. 누가 뭐 하면 뭘 하든지,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마. 내가 그거를 통제할 필요가 없어. 이런 거죠. 친구가 나한테 연락을 안 해. 랩댐. 그냥 냅둬. 파티에 나를 안 불렀어요. 랩댐. 내버려둬. 팀장이 나한테 무시를 했어. 냅둬. 그냥. 이게 첫 번째. 그냥 랩댐이고, 두 번째는 let me예요. 내가 뭘 원하는지,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let them이랑 let me 이 두 가지가 메인이고,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자. 이게 결론이에요.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진 않아요? 이게 스토아 철학이에요. 2000년도 더 된 그런 철학인데 마르커스 아렐리우스가 비슷한 말을 했었고, 그거를 이제 멜 로빈스가 이 철학을 다시 한 단어로 랩댐 티어리라는 단어로 만들고, 그리고 그거를 공유하는 방식이 달랐어요. 예전에는 책으로만 나왔던 내용을 이제 틱톡에서 공유하기 좋게 만든 거죠. 하나 더 신기한 게 2022년에 세시 필립스라는 작가가 있었어요. 이분이 시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똑같이 랩댐이었어요. 시의 내용은 그들이 떠나게 내버려둬, 그들이 선택하게 내버려둬, 그들이 오해하게 내버려둬, 이런 시였는데 이 시가 SNS에서 좀 바이럴 되긴 했어요. 그리고 2023년 5월에 멜 로빈스가 방금 내가 랩댐 티어리라는 거 알게 됐는데 이게 정말 좋더라 라고 틱톡에 영상을 올렸어요.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영상을 굉장히 공감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알려주면서 멜 로빈스가 이거를 자기 브랜드로 만들고 그걸로 강연도 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얘기도 하고 책까지 썼어요. 2024년 12월에 나온 그 책이 지금까지 800만 부가 팔렸어요. 여러분, 800만 부예요. 진짜 많이 팔린 거거든요.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잖아요. 아이디어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누가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건지. 그러면 일단은 멜 로빈스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보자면, 멜 로빈스는 변호사예요. 원래는 법대 나와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했어요. 그 다음에 CNN에서 법률 해설가를 했어요. 근데 이제 밖에서는 완전히 너무 예뻐 보이는 그 그림에서 당신은 개인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불안장애, 빚, 거의 파산 직전, 이혼 위기 이런 거를 생기면서 주변에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또 듣는 것도 있고, 본인이 통제하고 하지 못하는 것 굉장히 많이 생겼고, 그때 알게 된 게 이게 랩댐 티어리가 없는데 계속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. 누군가가 멜 너 그런 것도 못해?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냥 내버려 둔다고, 이런 식으로 소셜미디어에 계속 올리면서 이제 유명하기 시작한 거죠. 근데 원래도 소셜미디어에 이런 이야기 하신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. 그럼 왜 이 멜 로빈스의 이야기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와닿았을까요? 왜 공감이 됐을까요? 이거를 답을 한번 찾으려면 하나밖에 없어요. 타이밍이에요. 이게 2023년부터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멜 로빈스가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막 지나간 끝난 시점이었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쳐 있었거든요. 근데 그 피로가 조금 이상한 종류의 피로였어요.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힘들어서
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연락에 반응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또 에너지 많이 쓰고 이런 식인 피로가 그때 사람들한테 진짜 많았어요. 그래서 이 let them, 그냥 냅둬라는 그 단어가 사람들한테 약간 허락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신경을 꺼도 된다는 허락. 나는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에 반응 안 해도 된다는 허락. 연락의 답을 가끔 늦게 해도 된다는 허락. 이런 허락을 느끼는 건데, 그리고 그거를 두 번째는 틱톡. 그 소셜미디어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이 메시지랑 완벽하게 맞았어요. 짧은 영상에서 두 단어를 설명하는 개념이잖아요.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는 그냥 내비두세요. 이런 상황에도 내비두세요. 이런 걸 계속 말하니까 내 상황이랑 맞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네, 이거 내 이야기네 라는 거를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이야기를 틱톡에서 계속 많이 하고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책이 나왔어요. 보통 사람들은 책을 먼저 두고 나중에 목톡 같은 거 하면서 유행을 시키는데, 근데 멜 로빈슨은 반대로 하는 거죠.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를 보고 이거는 잘 되네, 그거를 약간 많은 사람들한테 더 전달하기 위해서 책까지 쓰게 된 경우인데, 그러면 컨셉을 이미 아는 사람들은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라는 걸 궁금해서 책도 사게 되는 것도 있어요. 그리고 서로 요즘에 틱톡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친구한테 공유할 수 있잖아요. 그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 이야기 아니야? 친구한테 공유해주고 엄마 아빠한테 공유해주고 거기에서 책까지 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. 어떻게 이거를 정리 좀 하자면, 한국에서 아직은 렛덴 테리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해외에서 렛덴 테리라고 하면 그냥 모두 사람들이 알 만큼 유명해진 상황이고, 멜 로빈스가 누군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사람은, 멜 로빈스는 이 이야기를 토대로 실제로 사람들한테 공유될 수 있는, 공감될 수 있는 내용들로 팟캐스트까지 만들고 8만 부 정도 판매된 작가가 된 거죠. 이게 8만 부 팔린 이유가 아이디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이디어보다는 공감된 내용, 반복,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했어요. 새로운 게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를 계속 올린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 중요하다. 그리고 플랫폼이 바꿔도, 포맷이 바꿔도 같은 이야기를 공감되는 방식으로, 누구한테나 약간 내 이야기 같지, 그런 방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. 사람들은 새로운 거를 항상 좋아하는 게 아니라, 새로운 걸 들었을 때가 아니라 이미 느끼고 있는 거를 누군가가 대신 말해줬을 때 제일 반응하는 것 같은데,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? 언제 어떤 이야기가 약간 내가 제일 많이 보게 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, 언제 제일 많이 공감이 되나요? 어떤 이야기 때 이게 진짜 좋은데 공유하고 싶다, 어떨 때 그런가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리고 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꼭 해주시고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See you next week!